자, 안녕하세요. 게임 디자이너 먹스입니다. 자, 원래 이제 게임 배경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과거에 사용했을 때는 지금 현재 로우 폴리곤 프로세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로우 폴리곤 프로세스로 해서 실제 이제 컨셉 모델의 이해와 그 다음에 로우 폴리곤 제작, UV, 머티리얼이라기보다는 텍스처의 매핑 제작이죠. 매핑 제작과 거기에 대한 디테일 제작하면서 이제 라이트 설치, 기본적인 이제 부가 설치에 머티리얼을 부가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렌더링하는 그런 기법들이 초창기 이제 나왔던 기법들이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매트리얼 자체가 PBR 전문으로 이제 변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성되는 텍스처들이 다만 디퓨즈 형태로 유전되는 것들이 이제 베이스 컬러 또는 알베이도 컬러로 지원되는 컬러 값하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 거칠기 형태, 메탈릭스에서 금속화냐 비금속화냐,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폐색화 진행에 대한 관련된 항목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픽 카드에 이제 어떤 영향들이 커지면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들이 이제 구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스 구축 자체가 현재 로우 폴리곤에서 제작했던 단계보다는 중간에 이제 하이폴과 도구에 대한 변경 사항에 의해서 제작 방식이 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프로세스는 두 번째로 해서 하이폴리곤을 활용한 PBR 전문 게임 제작 데이터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 게임 제작 프로세스는요, 기존의 로우 폴리곤 제작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은 되긴 하는데, 일단 컨셉 구조 이해나 레퍼런스는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사용하는 구성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전 레벨 디자인을 먼저 스케일링 작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디자인을 하기 위한 가 모델링 또는 기본 매핑, 기본 라이트 세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팅이 되면은 이 컨셉 구조 이해에 대해서 분리가 되는 것을 실제 에셋에 대한 양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리된 에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로우 폴리곤 및 하이 폴리곤을 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이 폴리곤 제작하면서 이제 단점이 되는 것들이 로우 폴리곤에 대한 변형 상태인데요. 지브러시나 이런 고급화된 폴리곤을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한 묘사를 위해서 오브젝트를 까고 분리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변경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구축하기 위해서 토폴로지를 활용합니다. 자, 토폴로지를 활용해서 기본 로우 폴리를 제작한 작업을 변경하시고, 변경된 로우 폴리를 가지고 UV를 세팅하게 됩니다. 자, UV 세팅이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하이 폴리곤 데이터와 로우 폴리곤 데이터의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텍스처를 제작하기 위한 도구로서 서브스탠스를 활용해서 현재 아까 얘기했던 베이스 컬러, 그리고 러프니스, 메탈릭, 노말 맵이라는 네 가지 형태의 구축 텍스처를 기본화하면서 이미시브 역할, 자체 발광 역할과 그 다음에 다른 구축 역할인 스페큘러 역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텍스처로 구성해서 분리 작업을 진행하게 돼요. 자, 이런 분리 작업을 서브스탠스로 진행을 하는데요. 나와진 기본 결과는 예전에는 스페큘러하고 글로스니스 기반으로 제공되는 값들이 지금은 메탈릭 러프니스 기반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공된 텍스처를 제작을 해서 익스포트를 한 후에 현재 기본적으로 사용된 로우 폴리곤과 그 다음에 텍스처로 사용된 텍스처 제작에서 나왔던 텍스처하고 두 가지는 동시에 이제 엔진에 넣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탑재를 하면서 소스를 머티리얼 가공을 엔진 속에서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이러한 프로세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임 제작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PBR 게임 제작 프로세스가 이런 단위 구성된 어디 갔지?
자, 컨셉 분리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보자면 지금같이 이제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큰 덩어리 분리할 때 첫 번째는 바닥면 전체 부분과 그 다음에 하늘 부분, 그 다음에 멀리 보이는 이제 원거리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되면은, 자, 바닥 빠지고 다 빠지고 나면은 이렇게 에셋이 남아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같이 이렇게 생긴 이제 마을회관이 하나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마구간 같은 거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여기에 훈련장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자, 천막 같은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운시점 같은 이런 부분도 숙소 같은 형태나 이런 게 생긴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름이 분리가 되면은, 자, 요게 뭐 네임명으로 1번에 마을회관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름명으로 지정된 것처럼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이제 분리되는 영역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1차적으로 분리가 돼요. 자, 분리가 되고요. 자, 심지어 울타리조차도 한 개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 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잠시만요. 자, 이거 땅면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에셋이라는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심지어 이렇게 되는 이런 항목들도 에셋이라는 관리 항목에 대해서 이름별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분리할 때는 이제 서로 간에 결합을 하면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그러면 한 개짜리가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분리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건데, 1차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으로 먼저 작업을 하시게 돼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된 거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분리를 제가 이제 해봤는데, 자,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 세분화된 과정들을 좀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텍스처 하나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분리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일단 텍스처를 한 장 안에 담을 수 있는 모델인가, 그리고 어떤 텍스처가 담아져서 사용될 것인지가 중요해요. 이 텍스처는 배경에서 이제 처음 배우는 것이 반복 맵인 타일 맵, 그리고 한 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맵입니다. 근데 통맵이라는 게 규격에 제가 이제 1024나 2048을 사용한다면 사이즈 캐릭터 크기 기준으로 2048 안에 들어간 거 외에 나머지 부분이 다 잘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맵을 사용해서 이런 집을 만들 때 최소 7, 8장이 넘게 된다면 실제 모델은 7조각으로 나눠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더 디테일하다 보면은 10장이 될 수도 있고 12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텍스처의 크기에 대한 분리를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자, 이것을 패턴으로 사용하는 기술, 타일맵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때는 지붕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패턴 쓴다 그러면 한 장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벽면 같은 경우도 반복 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한 장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해서 몇 개의 조각을 나눌 것인지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브젝트인가 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냐면, 이 소스가 만약에 창문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가 여기 반복으로 복사가 된다. 복사가 된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만들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 맵을 통해서 같이 붙여나가는 과정인지를 일일이 선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엔진에서는, 자, 5.2 버전 같은 경우는 실시간 전문으로 좀 많이 적용돼 있지만은 빌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렌더링이 하는 거 있는데, 이 빌드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라이트 맵인데, 라이트 맵 크기가 제한적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뭐 1024나 2048 크기라고 해도 집을 하나로 통째로 담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이 라이트맵 크기에 적용을 하다 보면은 1층 하나 정도의 수준이 하나의 소스로 관리되거나, 벽면 하나의 크기로 소스가 되면 하나가 된다면 소스에 따라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델에 따라서 패턴은 어떤 과정을 할 것인지를 분리된 에셋에서 또는 컨셉에서 일반적인 형태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 소스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컨셉의 저거 형태도 안 되고 이제 보면서 직접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작업을 해왔던 사람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된 에셋들을 나누는 과정들을 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요 텍스처를 분리하는 과정들의 설명을 계속 하는 이유가
쉽게 말해서 크게 담아서 한 번에 딱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스를 이쁘게 만드는 과정에서 애매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층 단위로 분리하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것만 분리된 세분화 하시면은 실제 이름의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이 텍스처에서 사용되는 별도의 에셋들이 7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합쳐서 사용하든 가져가서 조립을 하든 이 2가지 형태를 엔진에서 할 건지 맥스에 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분리된 에셋이라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해서 복사하고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텍스처를 만드는 과정을 최소화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